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쿠팡 다시는 안 들어올 거라고. 하지만 지금 쿠팡에서 하차 대기 중입니다. 쿠팡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거지가 여기는 왜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할까요? 뭐 물론 일이 많아서 본인들도 빨리 하차해주고 싶겠죠. 맞아요. 서로의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기다리는 저로서는 힘든 상황이네요. 돈도 많이 안 주면서 맨날 기둘기만 하고.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 트럭커들끼리 있을 때, 특히 김진동 씨하고 둘이서 통화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덮어놓고 더 심한 욕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영상을 찍으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면 그래도 제가 좀 뭘 알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는 동안 쿠팡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뭘 하겠습니까? 원래 쿠팡은 티몬, 위메프 이런 것들과 함께 트위터, 블로그 이런 1인 미디어 체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소셜 커머스, 소셜 쇼핑 사이트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체제를 이용해서 판매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50% 할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0% 할인,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1인 미디어 체제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 소셜 쇼핑 사이트의 뭐 그런 특징이랄까? 아무튼 뭐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쿠팡, 위메프, 티몬 이런 곳들이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곳으로 시작된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곳들의 특징이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구매 인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원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쿠팡에서 얼마에 뭐를 팔더라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럼 그게 막 리트윗 되면서 사람들한테 막 전달이 되겠죠. 그럼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야. 그래서 50명이 딱 됐다, 그럼 그 가격에 딱 파는 거고, 이 50명이 안 됐어, 그럼 판매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리트윗을 하고 소문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티몬이고 쿠팡이고 위메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변질되어 가고 있죠. 뭐 이베이나 지마켓 이런 곳들처럼 그냥 종합 쇼핑몰이고 오픈마켓이에요. 티몬이나 위메프 이런 곳들은 아직도 그 소셜 커머스 그런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쿠팡이에요. 이제는 종합 쇼핑 사이트고 오픈마켓, 게다가 이마트, 롯데마트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죠. 매출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쿠팡이 언제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들과 경쟁을 할 정도로 등치가 커졌냐? 니들 원래 티몬, 위메프 그냥 고만고만한 소셜 커머스 그런 업체 아니었냐?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손정희 형,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그런 곳들의 회장인 손 마사요시, 이 형이 투자를 하면서 덩치가 엄청 커졌죠. 이제 뭐 티몬, 위메프 이런 애들하고는 안 논다 이거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베이, 지마켓,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기업들이다. 덩치가 커졌잖아요. 손 마사요시의 투자 덕분에. 자, 그럼 손 마사요시가 누구냐? 우리 또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죠. 한국 이름은 손정희,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대구 동구 입석동입니다. 053 피플이죠. 손 마사요시 형의 아버지가 대구 동구 입석동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손 마사요시, 손정희 형은 일본인이에요. 귀화한 일본인, 한국계 일본인. 한국계 일본인 손 마사요시 형은 손정희라고 할까요? 근데 한국명이 손정희고 일본 이름은 손 마사요시. 그런데 귀화했으니까 일본 사람이야. 그럼 손 마사요시로 불러야 되는데 이 발음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손 마사요시, 손 마사요시. 아무튼 손 마사요시 형은 2018년 기준으로 재산이 24조 5천억, 24조 5천억으로 일본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있죠. 소프트뱅크 호크스, 소프트뱅크 호크스, 소뱅.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뱅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구단주. 뭐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구단주. 그냥 뭐 돈이 겁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 마사요시 형이 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1981년, 제가 태어나기도 5년 전이에요. 1981년 그때 그 형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귀찮아요. 뭐 저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1981년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업체를 세워요. 그 업체 이름이 소프트뱅크를 창업해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죠. 완전 초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옆에서 막 지켜봤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 찾아본 거예요. 아무튼 그 대박을 친 돈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뭐 갈코리로 그럼 모았다고 해요. 막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 투자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야후 아시죠? 검색 엔진 야후 코리아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망해갖고 없어졌지만, 그리고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대표 알리바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하나 더 있던데 텐센트인가? 저기 텐센트 뭐 됐습니다. 텐센트는 됐고 야후랑 알리바바 뭐 중간중간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이 두 군데의 투자로 돈을 뭐 그냥 엄청나게 벌었다고 해요. 그냥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잠깐 번외로 그 두 군데의 투자 결정을 하기까지의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야후 같은 경우에는 제리양이었나? 통과 제리할 때 그 제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야, 없어. 그냥 가. 암튼 그 제리양 야후 대표하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다가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해요.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너 잘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마윈이죠, 마윈. 이 마윈 회장한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설득을 해라. 이렇게 10분의 시간을 줬는데 그 PT를 시작한 지 6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대요. 10분의 시간을 주고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듣다가 6분 만에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랬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은 그 촉이 딱 오나봐요. 딱 얘기 들어보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탁 오나봐. 물론 그렇게 내공을 쌓기까지 굉장한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어찌됐건 그런 투자의 귀재 천재 그리고 우리 형이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그 손 마사요시 형이 쿠팡에다 투자를 했죠. 그게 총 얼마냐, 뭐 대충 계산해봐도 3조 3천억이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는 10억 달러 20억 달러래요.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이면 방어가 총 몇 마리나 되려나? 뭐 가늠도 못하겠어요. 3조 3천억 그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아무튼 두 번에 걸쳐서 3조 3천억을 쿠팡에 투자합니다. 티몬도 아니고 위메프도 아닌 쿠팡에. 왜 쿠팡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쿠팡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주문을 했겠죠. 뭐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나도 알고 진동이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1등이 되어라, 1등이 되라고 주문을 했겠죠. 내가 너의 쩐주가 되어줄 테니 너는 1등이 되어라.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손 마사요시는 1등주의자예요. 무조건 1등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경영하는 방식이 1등이 되어가지고 다른 애들을 다 그냥 짓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해요. 다 짓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먹는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고 해요. 해요라고 하면 제가 뭔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한테 1등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짓누르고 네가 이걸 다 잡아먹는 다 뭐 이마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네가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그럼 자, 쩐주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쿠팡 대표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미친 듯이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도시마다 인천, 대구, 몰라 뭐 다 말도 못해요. 그런 도시들마다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이미 지은 데도 있고 계획 중인 곳도 있고 짓고 있는 곳들도 있고 아무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초대형 물류센터. 그리고 매출 올리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물건 엄청 사들여가지고 또 팔고 전체적으로 돈을 막 엄청 쓰는 거죠. 왜? 돈이 많으니까. 참고로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매출 올리기가 쉬운 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물건을 사들인 다음에 지들 창고에 쟁여놨다가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들에 비해서 매출이 더 높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마트,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들하고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중간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샀다가 파니까 그냥 마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적자가 얼마 나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출 겁나게 올리고 물류센터 막 미친 듯이 지어가지고 시스템 딱 갖춰서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쿠팡이 지금 할 일은 그거잖아요. 쩐주가 그렇게 시키는데 뭐 적자 줄여라, 돈 얼마 벌어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시스템 갖춰가지고 덩치 이만큼 불려가지고 1등만 하면 돼. 그래야 우리 손 마사요시 형이, 손정희 형이, 우리 쩐주가 좋아해. 뭐 그냥 이런 거죠. 그렇기에 당연히 몸집은 미친 듯이 커져가지고 이제 뭐 거의 1등 아닙니까 쿠팡이. 특히 지금 이 시국에 최대 수혜자, 뭐 물론 잡음도 많지만 이 시국에 딱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거의 1등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소비자들에겐 완전 개꿀띠죠. 이 시국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기가 좀 그래, 집이 제일 안전한데 그렇다고 생필품까지 안 살 수는 없어. 생필품은 당연히 사야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집에서 손가락 몇 번 턱치 탁탁탁탁 해가지고 밤에 시켜도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 그렇다고 막 몇백 원 차이도 안 나. 비싼 것도 아니야. 게다가 조건 없이 막 반품도 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상품을 딱 봤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환불, 교환 다 해준단 말이에요. 배송기사들 서비스도 너무 좋고, 아니 진짜 이만큼 편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트럭커들에게는 일거리까지 더 생기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밝은 면만 보면 그렇죠. 뭐든지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죠. 소비자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갖춰놨던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아놓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믹스에 넣어가지고 막 미친듯이 갈아놓고 있어.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두운 면이죠. 물류센터의 인력들, 쿠팡맨들, 우리 쿠팡 기사님들, 그리고 물류센터 간 이동을 위한 간선 대형차들, 간선 대형 트럭들, 또 우리 같은, 특히 저 같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기둘기하고 있는 용차들,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까지는 아니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뭐 뉴스에 간간히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물류센터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쿠팡맨들의 잦은 사고들, 또 우리 같은 용차들의, 저같이 이렇게 지금 와 있는 용차들의 말도 안 되는 운임들. 뭐 물론 쿠팡에서 이런 운임들로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쿠팡이 지급한 운임이 저한테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운송업체, 알선소, 주선사 이런 곳들을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운송업체들이 아니에요. 그런 알선소나 주선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곳들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 다단계처럼 쫙 늘어져 있는, 몇 개를 거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알선행위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완전 개미 똥구멍인 거죠. 그냥 요만큼이에요. 설령 쿠팡에서 이만큼 줬다고 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한 요정도? 한 요정도 되는 거죠. 중간에 막 몇 군데를 거치는지 모르는데 그 개미 똥구멍 같은 돈을 받고 제가 지금 여기서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동안 1m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뭐 물론 그렇게 거지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일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쿠팡, 택배들 아니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온 거긴 한데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안 올 겁니다. 진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다시는 못 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래놓고 집에 가서 로켓 배송으로 오늘 오이 비누 하나 시켜야 됩니다. 지금 비누 다 썼거든요. 저는 트럭커이면서도 소비자예요. 트럭커이면서도 쿠팡의 고객입니다. 이 양날이 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보죠. 아이고, 쿠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또 우리 같은 트럭커들에게 새로운 일거리까지 만들어주니까 사실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맞겠지만,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지는 뭐 손 마사요시 형만 알겠죠. 그 형만 알고 있겠지. 뭐 그런 거는 저 잘 몰라요 진짜. 제가 아무리 뭐 공부한 답시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뭐 경영, 경제 이런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투자 많이 받아가지고 돈 잘 쓰고 있는데 그 잘 쓰고 있는 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안 됩니까?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 기준에서 정말 많이 쓸 필요도 없잖아요. 조금, 요만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써주면 본인들한테는 그 조금이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크게 돌아온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모질이보다는 그렇게 기업 경영하고 이런 분들, 똑똑한 분들이니까 물론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것,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 써도 되는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게 뭐 부담이 가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크게 돌아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인력인 거와 동시에 소비자예요. 즉 고객인 거죠. 우리 다 자빠지면 그 뭐 로켓 배송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킵니다. 돈 없어서 못 시켜요. 월 회비 결제도 못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 경영 이런 거 뭐 개뿔도 모르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몰랑 진짜 모르겠고, 나도 지금 로켓 배송, 로켓 와우 클럽 몇천 원씩 내는 사람인데 대기 순번 좀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쿠팡 이렇게 막 몸집 키워가지고 1등 되면 뭐 매각하던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던지 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버실 거잖아요. 엄청 긁어 모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돈 많이 벌 거 생각해서 지금 좀 먼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고급 인력들, 똑똑하신 분들, 정말 기업을 이끌어가는 뭐 핵심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류센터에서 땀 흘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분들, 그리고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물건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쿠팡맨들, 센터 간 간선 운행을 하시는 대형 차주님들, 기사님들, 마지막으로 조금 멀리는 우리 용차들까지도 쿠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저 로켓 와우 클럽 회원입니다.